그냥 무작정 굶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건 절대 반대하고요. 약간 나의 생체 시계랑 같이 감안하셔서 짜시면 될 것 같아요. 노화라는 개념이 결국은 절대적인 시간 때문에, 크로노스의 시간 때문에 어떠한 신체가 변화를 겪게 되는 건데요. 1단계는 바로 정상적인 노화입니다. 나이와 시간에 의해서 이제 세포도 나이가 들고 피부도 나이가 들고 그다음에 모발도 약간 약해지고 이런 것들이 자연적인 노화라고 하면, 우리가 2단계, 3단계 노화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2단계 노화라는 게 바로 질병에 의해서 갑자기 급격한 속도로 노화가 빨라지는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특히나 질병도 있지만 우리가 외상, 다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라서 그걸 2차적 노화라고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3차적 노화 같은 경우에는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노화, 그렇게 저희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 식사판지, 저녁 식사판지 본인한테 먼저 맞는 신체 상태를 체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16시간 단식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냥 무작정 굶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건 절대 반대하고요. 너무 과다한 체중 감소,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 1개월에 10% 이내로 빠지셔야지, 너무 급격한 다이어트는 뇌세포도 죽는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건 절대 금물, 나의 패턴을 가지고 내가 먹을 수 있는 양의 4분의 3, 3분의 2 이런 식으로 조금씩 양을 실천하시면서 약간 나의 생체 시계랑 같이 감안하셔서 짜시면 될 것 같아요. 뇌 건강에 좋고 신체 건강에 좋은 건 이미 다 알려져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잡곡밥 좋고, 포화지방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은 고기 좋고, 그 다음에 생선 좋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짜고 달지 않게 먹는다는 건 다 알고 계실 텐데, 내 입맛에 맞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내 입이 즐거운 음식대로 먹되 너무 엄격하게 지키시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강되니까 그거는 절대 금물입니다. 내가 반드시 하루 포식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날은 운동량을 더 늘리시면 됩니다. 밥은 저도 슬로우 이터는 아닙니다. 가능하면 많이 씹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일하는 업무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밥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먹는 버릇이 있는데요. 천천히 드시는 건 뇌에 굉장히 좋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작근, 하루에 그러니까 제대로 잘 씹고 그 안에 영양 성분이 입안에서 충분히 소화가 된 다음에 위로 넘어가면 위장 자체가 일을 덜하고 그 다음에 영양 성분이 충분히 흡수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면 위암도 덜 걸리고 그 다음에 씹는 동안에 저작근 바로 위에 있는 축두엽이 자극이 되기 때문에 그 축두엽이 바로 기억의 저장소거든요. 그래서 이 축두엽 자극을 통해서 기억을 더 증강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천천히 씹으면 그만큼 뇌기능이 더 활성화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뇌기능이 활성화는 뭐냐 하면 결국 BDNF라고 해서 우리 뇌를 보호하는 보호 성분이 그 과정 중에 많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빨리 먹게 되면 막 수저질해서 젓가락 많이 사용 안 하고 막 드시게 되는데요. 수저질과 젓가락질 적절하게 양손 이용해서 사용하면 뇌를 전반적으로 많이 활성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천천히 씹자, 그 밥을 음미하면서 먹자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물 마시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몸에서 물이, 수분이 차지하는 퍼센트는 한 몇 퍼센트일까요? 70%가 바로 물로 차 있기 때문에 지나친 탈수는 정말 뇌 신체 건강에 아주 가장 큰 해로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목이 마르거나 아니면 내가 물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막 벌컥벌컥 한꺼번에 마시게 되면, 많이 먹어도 안 되고 적게 먹어도 안 되는 소금 같은 일례를 들어보면 갑작스럽게 다량의 물을 마시게 되면 두 가지 영향이 있는데, 하나는 몸에 있는 나트륨의 성분을 확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이 나트륨이 결국은 세포와 세포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어떠한 신경 전달 물질의 기본 성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저나트륨 혈증이 생기게 되면 의식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너무 한꺼번에 물을 마시게 되면 위 주변에 있는 교감신경계가 너무 작용을 하게 되면서, 교감신경계가 작용을 하면 부교감신경계라고 해서 우리 몸은 자율신경계가 적절하게 밸런스를 맞추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교감신경계를 자극하게 되면 부교감신경계가 확
기능이 활성화되거든요. 그러면 혈압이 뚝 떨어져서 어지러움증을 느끼실 수 있고 혈압이 저혈압 증세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찬물, 더운 물도 마찬가지인데요. 물론 적절한 온도, 미지근한 30도에서 45도 정도의 그러한 물을 드시는 게 몸에는 굉장히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나는 찬물파야, 나는 꼭 찬물을 먹겠어 하면 천천히 드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몸이 많이 더웠을 때는 미지근한 물보다는 찬물이 훨씬 더 내부 온도를 낮추는 데 중요하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심부 온도가 굉장히 떨어져 있을 때는 오히려 더 높은 온도의 물을 드셔야지 심부 온도를 올린다고 되어져 있어서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저는 꼭 수분을 제한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만성 신부전증, 콩팥 질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이랑 상의해서 물의 양을 정하셔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 건강한 성인이다, 뭐 고혈압이나 당뇨 정도만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런 경우에는 하루에 1.5리터 이상의 물은 마셔주는 게 좋은데요. 기본적으로 6컵 이상은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내 자신의 뇌 건강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좋은 선생님 만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의사와 환자의 관계도 다 인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을 확실하게 책임질 수 있는 주치의 선생님을 정해서 규칙적으로 진단받고 그 다음에 선생님하고 상담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어느 과든 어느 선생님이든 무섭거나 이렇게 말하자면 나를 너무 과하게, 질병을 과하게 과장하는 분은 없거든요. 그래서 올바른 선생님 찾아 만나 뵙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내 건강 상담을 한 분이나 두 분을 지정을 하셔서 현명하게 필요한 약을 드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제 환자 중에 어떤 분이 계셨냐면 30대셨는데 뇌 건강에 좋다고 해서 약을 한 100알 정도 드셨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약 끊고 다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현명한 치료법을 반드시 의사와 그리고 약사 선생님과 상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의학적 증거가 있는 것만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한테 꼭 상담하세요. 저는 무조건 제 환자분들은 오시면 드시고 있는 약 모두 가지고 오시고 드시고 있는 건강식품 다 가져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정말로 약만 해도 20알 이상 드시는 분도 계셨고요. 그 다음에 건강식품, 건강보조제 100알 이상 드시는 분도 정말 심심치 않게 봅니다. 근데 모든 것은 적정량과 적절한 방법이 있고 남한테 좋다고 나한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든 건 의사 선생님,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하시면서 조화롭게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